내 은퇴 경험담 나이 들수록 기대 버리고 혼자여야 행복한 이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은퇴를 낭만적으로만 생각했었다. 일에서 벗어나면 시간도 많고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오붓하게 노년을 보낼 줄 알았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오히려 은퇴 이후가 더 헷갈리고 외롭고 심지어 서운한 순간도 많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 사람이었나? 이제 나는 뭐 해야 하지? 그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됐다. 기대를 줄이면 마음이 편해지고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으면 훨씬 덜 외롭다는 걸.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직접 겪은 은퇴 후의 삶 그리고 왜 혼자일 때 더 행복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그리고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다면 이 글이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1. 은퇴 후 겪는 혼란 누구나 겪는다. 직장 생활이 끝나면 이제 좀 쉬자 싶다가도 며칠 못 간다. 매일같이 출근하던 습관이 끊기면 오히려 허전하고 시간은 남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주변 사람들은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나만 멈춰있는 느낌이 든다. 사실 이건 누구나 겪는 일이다. 갑자기 소속이 없어지고 역할이 사라지면 존재감도 줄어든다고 느끼게 되니까 그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 삶의 중심은 나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다.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도 가족들 기대에 맞추려는 것도 내려놔야 한다.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크다. 특히 자식이나 배우자, 친구들에게 뭔가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나중에 나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드는 길이다. 2. 내가 겪은 사례 3가지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사례 1. 자식에게 기대를 버리자 마음이 편해졌다. 나는 2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헌신했다. 대학까지 뒷바라지하고 결혼할 때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연히 그 아이들도 나중엔 나를 챙겨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니 기대했던 가족들과의 시간은커녕 자식 얼굴 보기조차 힘들었다. 연락은 점점 뜸해지고 같이 밥 한번 먹자는 것도 미뤄지기 일쑤였다. 처음엔 서운하고 배신감까지 들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라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런 감정이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그냥 기대를 내려놨다. 자식들은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걸 인정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오히려 내 시간을 더 소중히 쓰게 됐고 서운함도 사라지더라. 자식은 책임의 대상이지 외로움의 해결책이 아니다. 이걸 받아들이는데 꽤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편하다. 사례 2. 부부도 각자의 삶이 필요하다. 은퇴 후엔 배우자와의 시간이 많아진다. 예전에는 바쁘게 살아서 서로에게 간섭할 틈도 없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 오히려 더 충돌이 생겼다. 내가 생각한 함께의 시간과 아내가 생각한 혼자만의 여유는 달랐던 거다. 그래서 몇 번은 다투기도 했다. 나는 함께 뭔가를 하자고 하고 아내는 혼자 쉬고 싶다고 하고 그때 깨달았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같이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각자 취미도 만들고 친구도 따로 만나고 공간도 좀 분리해주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었다. 우린 이제 각자 아침 산책도 따로 나가고 나는 동네 커피숍에서 책 읽고 아내는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닌다. 그러다 저녁엔 함께 밥 먹으며 하루를 얘기한다. 그렇게 각자 있으면서 더 사이가 좋아졌다. 결혼 생활도 결국 함께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오래간다. 사례 3. 친구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 은퇴하고 나서 한동안은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다. 점심도 같이 먹고 당구도 치고 등산도 다녔다. 근데 그 시간이 계속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었다. 누구는 자식 자랑을 하고 누구는 병원 얘기를 늘어놓고 또 누구는 정치 얘기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집에 오면 오히려 더 피곤하더라. 물론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엔 나를 중심에 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점점 모임을 줄이고 혼자 조용히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음악 듣고 글도 쓰고 가끔은 근처 여행도 다니면서
나만의 리듬을 찾았다. 그 시간이 나를 회복시키고 진짜 행복하게 만들었다. 친구와의 시간보다도 나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다. 3. 기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우는 일. 사람들은 자꾸만 누구랑 함께해야 외롭지 않다고 말한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누구가 꼭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좋아하는 책, 음악, 산책길, 나만의 공간, 이런 것도 훌륭한 친구다. 결국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생긴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이제껏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한다. 그게 자존감도 높이고 외로움도 줄이고 건강하게 늙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4. 혼자여야 행복한 이유, 그리고 그 자유로움. 혼자 산책하면서 햇살을 느끼고 혼자 카페에서 책을 읽고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나도 그걸 깨닫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혼자의 시간이 더 좋다.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내 속도에 맞춰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일이었구나 싶다. 이제는 은퇴를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부르고 싶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나 스스로를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 마무리하며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불안하거나 은퇴 후 삶이 허전하다 느껴진다면 꼭 말해주고 싶다. 혼자 있는 법을 익히면 나이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기대를 버리는 게 포기가 아니라 더 넓은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보고 아끼는 데에는 절대 늦은 때가 없다는 걸 말이다. 앞서 기대를 버리고 혼자여야 행복한 이유에 대해 감정적 공감과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논리적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왜 혼자 있는 삶이 은퇴 후에 더 건강하고 행복한가를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5. 과학이 말하는 혼자 있는 삶의 건강한 힘. 은퇴 후 삶에서 혼자 있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뇌과학, 사회학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1. 혼자 있는 시간이 뇌를 회복시킨다. 심리학자 애니 머피폴에 따르면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은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DMN은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거나 감정을 정화하고 자아를 인식할 때 작동하는 신경망입니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은 뇌가 자기 정비를 하는 시간인 거죠. 결론, 누군가와 계속 함께 있으면 감정적 피로가 누적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뇌가 정화되고 회복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이 사회적 고립과 혼자의 삶은 다르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혼자 있는 삶과 사회적 고립은 전혀 다릅니다. 사회적 고립은 원치 않게 혼자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친구도 없고 대화할 대상도 없고 심리적 단절을 느끼는 상태죠. 반면 혼자 있는 삶은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2020년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 연구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한 노년층은 불안 수준이 낮고 자아 효능감이 높으며 우울증 발병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 고립은 건강에 해롭지만 혼자 있는 삶은 정서적 안정과 자율성, 자존감을 높입니다. 3. 심리적 독립이 곧 정서적 회복 탄력성이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자립 이모셔널 인디펜던스 또한 핵심입니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 75년간 진행된 세계 최장기 연구에서는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로 심리적 독립성과 회복 탄력성을 꼽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건강 상태가 월등히 높았던 것이죠. 결론, 혼자 시간을 보내는 훈련은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고 감정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되돌려줍니다. 사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질 높은 관계다. WHO와 여러 고령화 연구기관들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고요.
즉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의미 있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에서도 더 성숙하고 깊은 유대감을 맺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진짜 필요한 사람과만 연결되니까요. 결론,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6. 혼자의 시간은 인생 후반의 자산이다. 은퇴 이후는 단순한 여생이 아닙니다. 삶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정리의 시간이자 동시에 두 번째 인생의 진짜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가장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혼자의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고 싶은 걸 발견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고요히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전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던 것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취미생활, 봉사활동 이제는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혼자의 시간입니다. 7. 결론 혼자라는 건 결핍이 아니라 자기 충만이다. 사람은 혼자일 때 성장합니다. 은퇴 후 혼자 있는 삶이란 비워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편해지면 외부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묻고 답할 차례입니다. 나는 나와 얼마나 친한가? 나는 나 혼자여도 좋은 사람인가?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한가 아니면 편안한가? 이 질문에 그래도 괜찮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꽤 괜찮은 노년입니다.